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제조화학 공정의 세계로 함께 떠나볼 거예요. 우리 주변의 수많은 화학 제품들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궁금하지 않나요? 이번 단원에서는 화학 제품 생산의 핵심인 제조화학 공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그 과정 속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반응과 조작들을 함께 공부해 볼 겁니다. 함께 제조화학 공정의 기본 원리를 이해하고 실제 산업 현장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살펴보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자, 그럼 오늘의 학습 목표를 먼저 확인해 볼까요? 이번 단원의 학습 목표는 크게 네 가지입니다. 첫째, 화학 제품 생산과 관련된 제조화학 공정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해요. 둘째, 제조화학 단위 공정의 종류와 특성을 예와 함께 설명할 수 있어야 하고요. 셋째, 제조화학 단위 조작의 종류와 특성도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화학 제품 생산 과정을 화학 공정과 관련지어 단계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이 목표들을 달성하기 위해 차근차근 나아가 봅시다. 이 제조화학 공정은 단순히 이론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전공 실무 과목들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화학공정관리나 석유화학 제품 제조, 정밀화학 생산과 같은 과목에서 이 공정들에 대한 심도 깊은 이해가 필수적이죠. 우리가 오늘 배우는 내용은 이 모든 실무 과목들의 기초가 되고 나아가 현장에서 필요한 실무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큰 도움을 줄 겁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제조화학 공정이 무엇인지 알아볼까요? 우리가 원하는 화학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단순히 재료를 섞는 것만으로는 부족해요. 원료를 전처리하고 최적의 조건에서 반응을 일으키고 원하는 제품을 분리하고 정제하는 등 수많은 까다로운 과정들이 체계적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모든 과정을 아울러 제조화학 공정이라고 부릅니다. 각 단계가 정밀하게 맞물려 돌아가야 최고의 제품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여기 그림에 보이는 것은 산성가스를 제거하는 공정의 한 예시입니다. 보충수를 사용하여 산성가스를 흡수탑으로 보내고 재생기를 통해 유해 성분을 분리한 후 다시 활용하는 과정을 거치죠. 이렇게 복잡한 공정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야만 우리가 원하는 제품을 만들 수 있어요. 여러분도 이 그림을 보면서 각 부분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잠시 생각해 보세요. 이 단원에서는 화학 제품이 어떤 공정을 거쳐 생산되는지 배우고 화학적 변화와 관련된 단위 반응, 물리적 변화와 관련된 단위 조작의 원리를 학습할 거예요. 이를 통해 여러분이 화학 제품 제조 현장에서 필요한 실무 능력을 키우는 데 필요한 기초를 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조 화학 공정 전반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는 실제 생산 공정에서 최상의 제품을 만들어내는 기반이 된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화학 공정의 개념을 정리해 볼까요? 화학 공정은 화학공업에서 원료가 최종 생산품으로 만들어지기까지 거치는 모든 과정이나 단계들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원료가 제품으로 변모하는 일련의 화학적, 물리적 변화의 연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 속에는 수많은 작은 단계들이 숨어 있답니다. 이러한 복잡한 화학 공정을 한눈에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림으로 표현한 것을 바로 화학 공정도라고 합니다. 도형과 화살표 등을 사용하여 원료에서부터 제품까지의 전체 과정을 시각적으로 나타내어 각 단계의 순서와 관계를 명확하게 보여주죠. 마치 복잡한 지도를 보듯이 공정을 파악할 수 있게 해줍니다. 화학 공정도는 여러모로 유용합니다. 공정의 각 단계와 그 관계를 파악하기 쉽고 온도, 유량, 조성과 같은 주요 정보를 명확하게 제공해줍니다. 또한 설계 단계와 실제 조업 결과를 비교하는 데도 아주 효과적이죠. 이처럼 화학 공정도는 복잡한 화학공업 현장에서 필수적인 도구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그림은 바이오 부탄올 생산 공정도를 나타낸 것입니다. 바이오매스에서 시작하여 여러 복잡한 단계를 거쳐 최종적으로 부탄올을 생산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렇게 복잡한 공정들이 어떻게 유기적으로 연결되는지를 이 한 장의 그림으로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공정도의 힘이랍니다. 여러분도 이 그림을 통해 바이오 부탄올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상상해 보세요. 화학 공정은 크게 두 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바로 회분 공정과 연속 공정이죠. 이 두 가지 방식은 제품 생산 방식과 효율성 면에서 큰 차이를 보입니다. 그럼 각각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자세히 살펴볼까요? 먼저 회분 공정은 반응물을 초기에 한꺼번에 넣고 반응기 입구를 차단한 채 일정 시간 동안 반응을 시킨 후 생성물을 빼내는 방식입니다. 즉, 반응이 진행되는 동안 외부와의 물질 교환이 일어나지 않는 특징이 있습니다. 주로 소량 생산에 적합하며 식품 가공이나 제철, 플라스틱 제조 등에서 찾아볼 수 있는 공정입니다. 다음은 연속 공정입니다. 연속 공정은 원료를 일정한 유량으로 계속 투입하면서 동시에 생산물을 지속적으로 유출시키는 방식이에요.
반응과 흐름이 중단 없이 이어지기 때문에 생산 원가를 절감하고 생산 속도를 높이는 등 효율성이 매우 뛰어납니다. 석유정제, 석유화학공업, 정밀화학공업과 같이 대량 생산이 필요한 분야에서 주로 사용됩니다. 여기 그림은 회분공정과 연속공정의 차이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회분공정은 T가 0인 시점에서 원료를 넣고 4시간이 지나 제품을 얻는 동안 투입과 유출이 없는 반면, 연속공정은 T는 0부터 T가 4인 시간 동안 원료가 계속 투입되고 제품이 끊임없이 생산되는 것을 볼 수 있죠. 이 그림을 통해 두 공정의 핵심 차이를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제조화학공업의 생산공정은 여러 개의 단위 반응과 단위 조작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단위 반응은 화학적인 변화와 관련된 공정들을, 단위 조작은 물리적인 변화와 관련된 공정들을 의미해요. 이 다양한 단위 조작과 단위 반응들이 조화를 이루면서 원료가 최종 제품으로 탄생하는 것이죠. 이 과정에서 정제는 매우 중요한 단계입니다. 정제란 화합물의 순도를 높이기 위해 불순물을 제거하는 과정을 말해요. 끓는 점 차이를 이용하는 증류나 용해도, 차이를 이용하는 재결정 공정 등이 대표적인 정제 방법이죠. 이렇게 불순물을 제거해야만 우리가 원하는 고품질의 제품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럼 화학 제품이 만들어지는 전체 과정을 살펴볼까요? 이 그림에 잘 나타나 있듯이 먼저 원료 전처리를 통해 원료를 사용하기 좋은 형태로 만듭니다. 그 다음 화학 반응을 거쳐 새로운 물질을 만들고 생성물의 분리를 통해 원하는 물질만 골라냅니다. 이어서 정제 과정을 통해 순도를 높이고 최종적으로 제품이 완성되는 것이죠. 마치 잘 짜여진 퍼즐처럼 각 단계가 중요합니다. 화학공업의 핵심은 물론 화학 반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 공정의 관점에서 보면 제품의 품질과 경제성을 좌우하는 것은 단순히 반응뿐만이 아닙니다. 분리와 정제와 같은 물리적인 공정 또한 화학 반응만큼이나 중요하답니다. 아무리 좋은 반응을 개발해도 제대로 분리하고 정제하지 못하면 좋은 제품을 만들 수 없으니까요. 이제 제조화학의 단위 반응에 대해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단위 반응이란 화학공업의 반응 공정에서 화학적 변화와 관련된 기본 단위를 말합니다. 대표적인 단위 반응으로는 산화 환원 반응, 가수분해 반응, 수소화 반응, 전기분해 반응, 중합 반응 등이 있습니다. 각각의 반응들이 어떤 원리로 일어나는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위 반응은 산화와 환원 반응입니다. 산화는 분자, 원자, 이온이 산소를 얻거나 수소 또는 전자를 잃는 반응이고, 환원은 그 반대로 산소를 잃거나 수소를 얻거나 전자를 얻는 반응이죠. 산화수가 증가하면 산화, 감소하면 환원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 두 반응은 항상 함께 일어나며 산업 현장에서 광범위하게 활용됩니다. 이 표는 산화와 환원의 개념을 명확하게 정리해 놓은 것입니다. 산소를 얻거나 잃는 것, 수소를 얻거나 잃는 것, 그리고 전자를 얻거나 잃는 것, 산화수의 변화까지 한눈에 비교할 수 있습니다. 이 표를 통해 산화와 환원의 기본 개념을 다시 한번 확고하게 정리해 보세요. 철의 재련 공정은 산화 환원 반응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산화철이 일산화탄소와 반응하여 순수한 철이 되는 과정에서 산화철은 환원되고 일산화탄소는 산화되어 이산화탄소가 됩니다. 광합성, 호흡, 연소, 배터리 등 우리 생활 속에서도 산화 환원 반응을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가수분해 반응입니다. 가수분해는 화학 반응 중에 물 분자가 작용하여 다른 물질을 분해하는 반응을 의미해요. 음식물이 소화되는 과정이나 에스터가 카복실산과 알코올로 분해되는 것이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물의 역할이 아주 중요한 반응이죠. 세 번째 단위 반응은 수소화입니다. 수소화는 유기화합물의 불포화 결합에 수소를 첨가하여 포화 유기화합물로 만드는 반응이에요. 탄소-탄소 이중결합이나 삼중결합, 카본일기와 같은 다중결합에 수소가 붙어 안정적인 화합물로 변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에텐이 에테인으로 변하는 과정을 그림에서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단위 반응은 전기분해입니다. 전기분해는 외부에서 전기 에너지를 공급하여 물질을 화학적으로 분해하는 반응이에요. 음극에서는 양이온이 환원되고 양극에서는 음이온이 산화되는 전기화학적 산화환원 반응을 이용하는 거죠. 금속 도금, 구리의 정제, 수소 제조, 그리고 2차 전지의 충전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